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황에서 주로 언급했던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SOC 투자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이 두 종목이 최근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중소형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둘 다 그 SOC 투자라든가 전력 이런 쪽에 그 업황 호전의 재료도 되면서 또 하나는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약간 공매도라든가 금융권의 매물로 지금 중간 단계에서 상승하면서 상승에 약간 그 걸림돌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원전선은 동일한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대선 관련 인맥주로 엮여가지고 다소 그 지지율 1위를 받는 윤석열 후보의 그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주춤한 흐름이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떠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가, 그리고 또 다음 주 정치 일정에 따라서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간을 이용해서요. 오늘 대한전선이라든가 대원전선 이외에도 제가 시황 중에 지난주에 시황 중에 실적 호전을 재료로 해서 STX 그냥 페노션이라든가 TK 케미칼 그리고 같은 또 대선 인맥이면서 실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루온이라든가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영화금속 또 기타 그 대신 정보통신 등 여러 가지 수급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개인들의 그 매매 행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는 제가 시황 중에 장중에 그 시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장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도로 빨리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그 활발하게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급히 영상을 제작했는데 영상 심사 과정이 좀 다소 오래 걸려 가지고요. 장이 종료된 다음에 영상이 나가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도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좀 영상을 오후 시장이라든가 이런 때도 간간히 실전에 액티브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종가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장중하고 종가하고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그 실전을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기회가 되면 종종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SOC 투자가 2천조 원을 진행하고 하면서 연일 미국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 시장도 3,300포인트에 도달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16포인트라고 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게 3,200대 있을 때하고 3,300으로 올라왔을 때 느끼는 감이 다르죠.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300으로 지금 지수가 피크로 올랐지만은 도대체 어느 종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 4분기에 1월 초에 주도했던 거는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 하면 과거에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크게 오른 종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하고
다 이랬는데 지금의 상승에서는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아쉽지만 하락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량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황에서 제 지금 지나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시각을 빨리 벗고 그 다른 움직이는 개별 중소형주에 그 편입하지 않는 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우리가 이제 주간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그런 흐름들 볼 수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 한번 그 이번 그 주가가 3,300으로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런 그 대형주들은 역할을 못하고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던 SOC 투자 관련주라든가 또는 소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약했다가 2, 4분기로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종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이런 그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드리고요. 최근에 SOC하고 전력 수급에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일반인들 관심이 많은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분명히 지금 현재 그 같은 업종이지만 처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분리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그 수익, 수급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가가 그 하락할 만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또 그동안 많이 매도를 내놨던 거를 다시 살살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 여지를 두어서 개인들을 그 잡아두는 그런 모습들이 특히 대한전선에서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전선의 차트인데요. 지난번 5,150원까지 그 후반 산업으로 인수되면서 대주주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대주주의 그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틈을 타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를 했고 또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와중에 일단 장대 음봉으로 매물을 받고요. 그렇지만 급락하는 그런 패턴, 여기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급하게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면 이 주가는 다소 좀 과하게 하락할 수 있는데 3,000원 전에서 안정적으로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뭐 중간 과정에 아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으로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 금융권에 그동안 그 니케가 IMM 펀드가 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공동 매각 협의체로 관리하던 이런 물량들을 개별 관리로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으니까요. 개별 관리로 전환해서 금융권 매물이 나올 것이 이제 우려되는 와중에 이날 한 2천만 주 가까이 그리고 최근까지 연 이틀간 한 3,300만 주 정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약 우려되는 매물이 1.2억 주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요 대목에서 과연 금융권이 3,000원은 지지를 해주면서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매도도 지난번 다소 공매도가 과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하루 정도 공매도를 그 목요일 날 그 금지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 같은 때도 100만 주 정도의 공매도도 나오고 대한전선의 수급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또 금융권 매물 요것들을 감안을 해서 물론 호반 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그 인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반 산업이 그 인수단에 참여는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매물들을 극복하고 지난번처럼 3,50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금융권의 매물을 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시장에서 보면서 기존의 흐름보다 시초가에 시작하고 항상 그 시초가를 위에서 놓을 수 있는가 그거를 잘 관찰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안심되는 거는 매도에 가담하던 외국인들이 3,000원 근방에 근접을 하면 순매수로 또 전환을 하면서 이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그런 신호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매수가 다시 또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또 3%에서 5% 이상 또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금융권이라든가 기관들의 매물 또 금요일 날도 외국인이 표면적으로는 장중에 순매수를 보이는 듯 했지만 나중에 종가 무렵에 순매도였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3%에서 5%의 그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은 많이 지켜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전선에 대해서는 3,000원을 지지하면서 또 3,300원 요 범위 내의 박스권 매매가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대원전선의 흐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SOC 투자라든가 전력개발, 핵심 수혜주로 과거에 이제 대한전선이 급등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대한전선에 비해서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원전선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바닥권 1,500원, 2,000원대에서 3,8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대선 인맥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 물론 이제 그 사회이사 분이 시중에 이제 알려진 거는 그 이건 이제 대원전선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이건 이제 2020년도 자료죠. 그러니까 작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민경도 사회이사가 이게 선임된 그 세부 내역이 나와 있죠. 이제 회사가 그 주주총회 결과 보고로 한 건데 출생 연도가 1955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가 3년이네요.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에 선임이 되셨으니까 21, 22, 23, 23년도가 만기가 되시는 거고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주대 법학대학원 전문교수.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아마 이분이 사법연수원 그거라든가 이런 쪽도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걸로 일부 인터넷에 돌기는 윤석열 그 총장하고 그 같은 친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나오긴 했지만 연령대라든가 또 법원 쪽에 부장판사였다는 거 이런 걸로 보면 또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하고도 친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연령도 비슷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56년생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것 때문에 대선의 인맥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실적 면에서도 보면 작년도 실적하고 작년도 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업이익이 소폭 그 적자로 나왔는데 작년에 또 32억 영업이익이 그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자본금 규모가 360억인데요. 내부에 이제 유보해 놓고 있는 이런 유보일들이 200%가 넘는다는 점. 860억의 그 자본 총계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도 3,500억이 넘는 이런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지방을 기반으로 한 이게 이제 충남권 아닙니까? 충남 그 행정도시 근방 예산 쪽을 그 근거로 한 기업인데요. 상당히 그 내실이 있고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주주가 한 100만 주, 100만 주
1대주주, 2대주 주가 뭐 100만 주씩 매도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좀 구설수가 올랐었죠. 그것도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원전선 오너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 3배 뛰자 장내 매도했다 하고 뭐 아주 그 이건 오너 일가를 뭐 마치 비난하듯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윤석열 테마주로 대원전선 오너 일가가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지분을 고점 매도했다. 회사는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대원전선의 최대 주주가 또 갑도물산이에요. 갑도물산이 그 서 회장님이 갑도물산의 대주주인데 갑도물산을 통해서 대원전선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은 단순히 시장에 최근에 주가가 뭐 상승을 했으니까 다음 투자 사업에 대비해서 그 지분을 매도했을 뿐이다. 만약에 이거를 주가 그 매도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기로 말하면 갑도물산 쪽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데 그건 매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사업 지속 의지는 어, 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공시를 했죠. 또 시장에서 뭐 그 회사가 대놓고 우리 회사가 뭐 어떤 특정 후보에 뭐 있다 하고 뭐 공시한 바도 없고 오로지 시장에서 인터넷에 개인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시장에 알려진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거에 가지고 대주주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여하튼 정치적인 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엑스파일로 인해서 약간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놓고 내부적인 혼선, 대변인도 교체하고 이런 과정에 주가가 좀 약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6월 2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장소까지도 공시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됐거나 지금 여론의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도 선거 일정을 그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각 후보들 간의 대선 행보가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는 이런 주식들, 물론 이제 주가의 흐름을 잘 보면 그 바닥권에서 그 3,000원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주가의 하방 경직을 그 주도하는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되고 또 급등할 때 여지없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인이 이 매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띄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대한전선 초기의 상승 국면처럼 비슷한 흐름이 또 전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초기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는데 이 대원전선이 상대적으로 대한전선보다는 공매도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로 이 종목을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는 무엇보다도 정치 일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관이나 또는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또 뺏기게 되면 시세를 과거에 팔았던 시세보다 훨씬 더 주고 또 매수에 개입하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매매 행태 아닙니까? 아무리 그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이튿날 더 올라가고 주가가 더 갈 것 같으면 매수로 나설 수 있는 것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매수 자금이 풍부하고 그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